특히 일본의 이제 경제 보복이라고 보면 그런 사건을 거치면서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많이 붐이 일어나는 것이 역사 공부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알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사 왜곡된 부분, 이런 부분을 많이 이제 접근하는 국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대일항쟁기, 요즘은 일제시대라는 용어를 쓰지 말자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식민지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결국은 강압에 의해서 당했기 때문에 어느 데서 보면 그 사이에 광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투쟁했기 때문에 일제시대라든지 이런 것도 다 용어를 쓰지 말고 대일항쟁기라는 용어를 쓰자는 그런 이제 반성의 목소리가 많아서 저는 용어를 대일항쟁기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결국은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저는 이제 하나밖에 없다고 봅니다. 뿌리 역사에 대한 인식, 역사 인식이 있어야만 이 한인들이 어느 나라에 가서 살더라도 뿌리 내리고 정착하면서 그 근본을 잃지 않는 것이지 역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강의의 포인트가 언음에서 보면 실정사학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거는, 제가 강의하는 거는 증거 자료를 다 들이대면서 그걸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에 반론이 있으면 이야기해달라면 강의 끝에 반론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론 자체가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것이고 3.1 운동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역사 논리 속에서 이번에 역사 교육 스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역사의 진실을 탐구하는 역사대담, 오늘도 일선 현장에서 우리 역사의 참모습을 알리고 다니시는 분이죠. 대한사랑의 이완영 수석본부장님을 모시고 우리 역사가 왜곡되고 말살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 그 대한사랑이 국내에서 펼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알아보았는데요. 그 중에 참 그 LA의 할머니 이야기가 상당히 그 감동적이더라고요. 사실 예. 우리가 그 역사 교육,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에 대해 가지고 아마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LA는 이번에 제가 동부 지역은 이제 제가 한 2번 정도 다녔습니다. 이번에 서부 쪽을 이번에 처음 이제 LA 지역을 갔는데요. 이제 한인들 그분들 이제 만나 뵙고 이제 우리 역사 강의를 드리는데 의외로 이제 참 그렇게 반응이 예. 또 뜨거울 줄 몰랐습니다. 특히 이제 교회에 다신 우리 권사님 할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대단히 고마웠고 그분이 또 이제 교회 가서 이 역사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내용도 있었고 시카고에 계시는 우리 이제 장로님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 역사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 특히 이제 정체성 부분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여튼 그 할머니께서도 그 역사 바르게 잡는 거, 그 정체성은 그렇게 참 어느 면에서 보면 미국 사회에 살면서 가장 아마 뼈저리게 느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참 칭찬까지 해주셔가지고 제가 힘을 얻고 또 그 나머지 지역을 계속 돌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갔는데 그때 그 한인회와 더불어 또 이제 노인회 우리 그분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한 100분 이상이 오셔가지고 그 강의를 듣고 또 할머니들 거기 오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대단히 또 많이 어느 면에서 보면 우리 역사의 진실에 대해서 힘도 얻고 또 분노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게 아마 해외 나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이런 역사관을 전한다면 누구나 다 이렇게 어느 지역에서 똑같이 나타날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그 본부장님께서는 이제 역사 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어떤 그 소신을 갖고 계실 듯한데요. 예. 혹시 있으시면 조금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은식 선생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그 박은식 선생께서 역사는 국혼이라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도 정신 나갔다 하면 뭘 합니까 보면 저 어느 면에서 보면 혼나간 사람이다. 아니면 을 빠진 인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보면요. 적어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또 대한민국 사람 중에 국혼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저는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을이 살아있는 바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고유 문화와 정신을 또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금 현실이 과연 이 국혼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이 과연 국민들이 얼마만큼 될까? 그리고 떳떳하게 우리 역사와 정신 문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 부분을 많이 느끼는데 보면요. 저의 소신은 말 그대로 역사라는 것은 결국은 이 혼이고 국혼이면서 개인에게는 자기 정체성을 그 국가 간의 바탕이 되는 개인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되는 아주 소중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어느 면에서 본다면 개인적으로 본다면 집안의 족보를 가르치는 것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도 이제 강연을 다니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스스로 한국인이면서도 자부심을 갖지 못한 경우를 좀 많이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이 자부심을 갖지 못할까요? 그게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역사 부분도 반드시 그 문제, 어느 면에서 보면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저는 그 역사를 배우는 이유 자체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역사를 배워야 되는 것은 정체성과 더불어 긍지와 자부심입니다. 근데 역사를 배우는데 긍지와 자부심이 없다면 역사를 배울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한국사의 첫 장은 어떻게 나오느냐? 말 그대로 우리 역사는 식민지부터 출발했다고 역사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역사는 절대로 배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배워야 될 목적도 없는 것이고 정체성이 없는 교육이고 뿌리 없는 민족인데 그런 역사관을 심는 그런 사관을 심는 역사책을 가지고 한국인들에게 우리 뿌리, 긍지를 심어줄 것이다. 저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해외에 나가서도 그런 부분이 약한 부분은 역사 교육의 부재라고 봅니다. 특히 미국 사회에서 많이 보는 것이 이번에 근 2, 3년을 돌면서 느끼는 것이 왜 한국인들은 해외에서 정착을 하면서 거꾸로 가고 있을까? 여기서 거꾸로 간다는 것은 뭐냐면 미국에 살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특히 전 세계의 경제를 이끌고 있고 모든 것의 핵심 민족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유대인들, 그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차이나 중국인들, 그리고 인도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미국 사회에서 이게 계속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데 보면요. 제 미국 교포들을 만나니까 그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국 이 교포 사회와 그 사회의 차이점은 뭐냐. 그들은 똘똘 뭉친다는 겁니다. 미국에 오면. 그러면서 자리를 잡으면서 그것이 미국의 국가의 영향력을 줘가지고 그 미국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으로 그 주민족으로 가는데 한국인들은 어떻게 됐는지 쉽게 말한다면 어느 지역에서 성공을 했다면 그 이후로 그 한국인들은 안 보인답니다. 어디로 이사 가가지고 어디 살고 있는지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뿔뿔이 다 터져가지고 전부 다 개별적으로 다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민족은 미국 사회에서 자리 잡으면서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 영향력을, 민족의 국가의 영향력을 만들어내면서 그 민족이 영원히 자립할 수 있는 길을 가는데 한국인들은 거꾸로 가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글로벌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역사와 민족을 부정하는 것, 그것을 공부하지 않는 것, 모르는 것이 글로벌하다는 식으로 그런 의식이 해외에 나가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1세대들이 느끼는 고민이 바로 그 고민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어떤 분이 아예 직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미국 사회에서 이제 한국인들은 없다. 이렇게 말 그대로 직접적인 표현을 하는 그런 분도 만났습니다. 아, 예. 참 안타까운 사례네요. 자긍심이 부족한 사람들이라든가 한국인이면서도 그죠. 어쩌면 이제 역사 교육의 부재에서 이제 그런 경우를 사례를 이제 찾고 계신데 아무래도 이 자긍심이 부족하다면은 뭔가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교육받아왔던 우리가 흔히 식민사관이라 하는 그런 틀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아마 국가 경쟁력도 그렇고 네. 개인적으로 이제 외국 다른 사례를 본다면 특히 유대인들을 비교한다면 극명하게 차이점이 거기서 드러난다 보거든요. 어느 면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참 나라 없이 근 1000년 이상을 떠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정착을 해가지고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힘이 그들에게는 왜 어떻게 생겼을까? 그 수많은 오랜 세월 속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전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민족이 되었을까? 그것을 본다면 결국은 역사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끝까지 국가가 나라가 없어가지고 쫓겨다니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자기 나라 역사인 구약과 그리고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탈무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본다면 과연 어떻게 되느냐. 과거 안타까운 순간이 대한민국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어느 면에서 보면 최근에 이 한국의 국가 간 부재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참 다른 나라에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 한국에 벌어진 것이 과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된다고 OECD 선진국의 계열에 들어간다고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우리나라 역사를 가르치는 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 보면 선택 과목으로 돌려서 역사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 세대가 근 20년을 갔는데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10년, 옛날엔 30년을 한 세대를 잡는데 요즘은 10년만 하더라도 세대 자체가 바뀝니다.
근 20년 동안 한국사를 안 가르쳤다는 자체가 아마 지금의 지금 대한민국의 이념 전쟁으로 가는 배경을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근본 내가 한국인이라는 거 이거를 다 있게 만들고 단순한 이념이라든지 자기 취미 성향에 의해서 이 국론이 분열되는 경우까지 왔는데 그것이 결국은 그때 그 사건으로 국사를 선택으로 돌렸다는 그 사건이 지금 이런 큰 파장을 몰고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뭐 그 부분은 상당히 이제 동감을 하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역사 이 내용 자체가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 자체가 약간 이제 문제가 있는 것도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특히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어떤 일제의 식민사관이라든가 또 식민사관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뭐 당군 성조를 하나의 그 신화로 치부한다든가 뭐 이러한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뭐 국민들이 누구나 아마 인식하는 것이 당군 하면 떠오르는 것이 공과 호랑이 마늘 쑥일 겁니다. 예. 그러면서 당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면 지금 아까 제가 저번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고조선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고 당군에 대한 실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그것이 국뽕이다, 환빠다, 유사사기라고 밀어붙이는데요.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이게 대일항쟁기 때 일본이 쓴 조선사 대계라는 책입니다. 조선사 대계. 그들이 이제 조선 총독에서 만든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조선사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뭐냐면 조선 일반사라든지 이게 조선사 강독에 대한 책이 나와 있는데 복사본을 가져왔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그때 우리 국민들에게 이게 대중화를 시킨 책입니다. 우리 역사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역사를 가르쳤는데요. 참 이 책을 분석해 보니까 참 충격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어떻게 우리 역사가 이렇게 왜곡됐는지를 이 책을 보면 아마 누구나 수긍을 다 할 건데 문제는 이런 자료를 우리 국민들이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배운 지금의 역사라는 개념이 검증된 역사인 것처럼. 근데 제가 이번에 강의를 하면서 그걸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 이 내용을 그대로 해가지고 강의를 해보니까 나중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지금 우리 어느 면에서 뭐 한국 사회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광복이 된 후에 식민사관을 극복을 했다 하면서 지금의 역사가 이제 말 그대로 진정한 역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여드리니까 결론이 뭐냐. 결론이 여기 있는 내용을 보여드리니까 그분들 하신 말씀이 극복한 게 아니라 똑같다.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지금 우리는 국사로 배우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 겁니다. 왜곡된 것이 고쳐졌다든지 바로 잡혔다면 이 내용이 안 나와지죠. 우리 역사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역사에 이 내용 그 100%가 우리 역사책에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역사 부분에 있어서 그 사관의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일본이 만든 우리 나름대로 뭐 말 그대로 조선사를 써줬다고 하는데 고맙게도 우리 역사를 써줬는데 문제는 한국의 조선의 역사를 올바르게 써줬다면 저희들이 참 말 그대로 참 그는 감동이고 어느새 뭐 감사할 일인데 문제는 그 당시의 지배 사항이 어땠느냐. 일본은 지배자였고 우리나라는 조선은 식민지 상태로 갔습니다. 그럼 그들이 우리 역사를 써줬다면 과연 올바른 시각으로 조선사를 써줬겠느냐. 그래서 일각에서 요즘 말하는 것이 뭐냐면 식민사관의 극복이라는 건 뭐냐. 그들이 만든 역사관의 틀을 벗어나야만 우리 한국사는 바로 볼 수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한국사는 우리 주체적 사관 속에서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일본이 만든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그 사관 그대로를 유지하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보면 말 그대로 역사를 배우더라도 긍지도 없고 단지 역사하면 기억에 남는 것이 저도 그렇습니다. 암기 과목으로 남아있지 국사를 배우면서 내가 한국인으로서 긍지를 느꼈다. 자부심을 느꼈다. 한국의 미래를 본다. 이런 것은 저는 그 국사 속에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결국은 아까 말씀처럼 참 한국인들 스스로가 역사적 긍지를 못 가지는 이유, 민족이 길집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어느 데서 보면 계속 분열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이제 우리 역사를 만들 때 특히 초대 조선 총독 데라우치 총독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조선식 뭐 식민 통치사라는 부분에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들어보면 누구나 공감할 건데 보면요. 그때 이제 우리 조선사를 쓸 때 어떤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 조선사를 써주는지 이 말 속에 그냥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보는데요. 조선인을 뿌리 없는 민족으로 교육하여 그들의 민족을 부끄럽게 하라.
문화 역시 일본의 아류임을 강조하여 교육해야 한다. 창씨 개명을 통하여 먼저 조상 당군을 부정하게 하라. 그것이 식민지 국민을 식민지 국민답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 그대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 기록에 남아있는 내용인데요. 말 그대로 참 어느 면에서 보면 이 양반들 의도 그대로 우리는 우리 역사를 배운 것이 아니라 참 말 그대로 뿌리 없는 민족으로 인식하는 배경으로서 조선사를 배웠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스스로가 부끄러운 민족. 이렇게 역사를 배웠는데 자긍심이 나올 수가 없죠, 보면요. 이렇게 우리는 역사 배웠기 때문에 결국은 이 연장선이 지금 그 틀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때 의도했던 일제의 의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그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어느 면에서 보면 완전히 저는 아예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조선 총독부의 정책이 성공했다. 예. 왜? 지금까지 그 역사관이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지금까지 한국사에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느 면에서 보면 조선 총독부의 승리다. 이런 표현까지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제는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 단군 성조를 우리 민족이 스스로 부정하도록 만들었나요? 이번 이제 일본 경제 보복을 통해서 많이 조명된 인물이 있는데 보면요. 저는 한국에 있는 역사 교과서를 다 갖다 놓고 봅니다. 분석을 해보는데 과연 우리 역사가 왜 왜곡됐을까 하는데도 항상 느끼는 것이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그러면서 단군이 없는 것이 정사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저는 이제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 그 뒷배경을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일본은 조선사를 쓰면서 이렇게 왜곡할 수밖에 없었느냐. 일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답이 나왔습니다. 해답이. 어떤 것이냐면 왜 일본은 단군의 역사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느냐. 조선사에서. 그것은 결국은 그 시대 때 인물을 이번에 조명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건데 요시다 쇼인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일본 맹치유신흥원 떠오르는 인물이 주인물이 요시다 쇼인인데 그 항맥 그분의 의원에서 보면 항맥의 제자를 제가 한번 거론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있냐면 우리 이토 히로부미 이등 방문 그리고 이제 청일전쟁 당시 조선 사령관이었던 사람, 그리고 이제 미우라 고로를 해가지고 명성황후 시해를 주도했던 인물, 그리고 한일 병합 당시 총리 가츠라 타로라는 인물, 그리고 이제 한국 2대 통감이었던 조선 총독부 통감이었던 소네 아라스키라는 인물, 그리고 1대 조선 총독부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그리고 2대 총독부 총독이었던 하세가와, 그리고 가스라 테퍼트 이게 조약의 핵심인 가스라 다로라는 인물. 이런 인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 인물들이 조선을 지배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인물의 특징은 뭐냐면 이번에 참 어느 데서 역사의 핵심을 찾아내는데 보면요. 이 인물들은 어느 데서 보면 요시다 쇼인의 말 그대로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슈분의 사람이라 가지고 명치유신을 성공시킨 사람들인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꿈이 뭐냐면 요시다 쇼인에 대한 기록을 추적해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요시다 쇼인은 누구나 아마 학계에서 아시다시피 정한론의 주인공입니다. 항상 이 양반은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조선을 침략하는 동기를 어떻게 부여했느냐. 바로 조선은 원래 우리 땅이었다는 거, 고향 땅이었다는 거 반드시 찾아야 될 땅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서 명치유신을 성공시키면서 그 내용을 계속 어느 데서 보면 항맥 속에서 제자들에게 교육을 해왔는데요.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의 제가 이야기를 강의할 때 그럽니다. 그들을 정한론을 꿈꿨던 그 사람들의 꿈이 이루어졌다. 그 사람들이 조선에 그대로 와서 조선을 지배했는데 그럼 문제는 뭐냐? 정한론을 꿈꾸던 사람들이 조선을 지배했다면 과연 이제 그 사람들이 조선을 침략해가지고 병합하자마자 조선사를 써준다고 나섰는데 과연 어떤 역사를 쓸 수밖에 없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딱 드러나는 것이 하나였습니다. 바로 황국사관의 정립이었습니다. 황국사관. 말 그대로 일본은 천황제가 지금 126대 천황까지 나와 있는데 보면요. 그래서 1대부터 126대가 만세 1계의 사상으로 만세 1계로서 일본 천황가가 끊임없이 하나도 어떻습니까? 변형 없이 그대로 내려왔다는 내용이 그 바로 이게 만세 1계의 말 그대로 황국사관인데 그런데 황국사관의 역사라는 것은 그대로 들이댄다면 1대 진무덴노 신무천황은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 역사관을 가지고 조선을 지배하고 중국을 누르기 위해서 일본이
한국 사관을 정립을 했는데 문제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걸림돌이 누구였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2600년 전에 진무대노 신무천왕의 역사관을 조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반드시 조선사에서 제거할 인물이 누구였느냐? 바로 4300년 전의 당군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 보면 그 이유가 가장 명백한 이유, 한국 사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조선사에서 드러낼 인물이 당군이기 때문에 당군 제거 작업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고, 아까 일대 조선 총독부에서 말한 그 양반 그 말 그대로 당군을 제거하는 것이 한국 조선 사람들을 식민지 국민답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핵심을 봤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이걸 국내에서는 이 자료가 없어가지고 일본 강의 가서 이 책을 샀는데 보면요, 조선사 대기를 해가지고 보니까 조선사 대기라고 우리 조선사를 이게 계속 기술을 해놨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 당군을 없애기 위해서 당군이 신하라고 생각한다면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역사가 없다면 그냥 당군은 없었다고 하고 넘어가야 될 건데 이 조선사 대계를 쓰면서 어느 부분에 가장 폐지를 많이 하랬느냐? 언급해야 되지 않을 부분에서 한 20페이지 이상이 당군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당군을 부정하기 위해서 약 20페이지를 할애하는 모습을 보고 이 내용을 보고 야, 이 양반들이 진짜 다급했구나. 이 당군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자료를 20페이지, 다른 거는 대부분 1페이지, 2페이지에서 끝나는데 당군을 부정하기 위해서 20페이지의 페이지를 할애해가지고 쓸 정도의 정력을 누가 들였을까? 그럼 결국은 이런 내용을 보면서 느낀 것이 결국은 뭐냐? 한국 사관의 정립이 주 목적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조선도 결국은 한국 사관의 문화 속에서 자기들이 영원히 통치를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우리 조선사를 써줬고 그 배경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식민사관으로서 그 배경은 그런 사관으로서 이제 조선사를 썼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군이 사라진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유 참 식민사관을 이제 명쾌하게 아마 그 정리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인을 이제 일본 천황의 충량한 신민으로 만들라는 이야기가 그때 이제 모든 기록에 나오는데 충량한 신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군 성조를 신화의 인물로 만들라. 예. 제가 강의를 하면서 참 무서운 것이 뭐냐면 이 강의를 PPT를 반드시 강의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결론에 질문을 합니다. 학군단에서 강의하고 국민들에게 강의하고 해외 동포들에게 다 강의해가지고 조선 총독부에서 우리 역사를 예고한 부분을 방금 언급한 내용 이런 걸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제가 질문을 의도적으로 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지금까지 당군을 신하라고 생각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손 안 듭니다. 아무도. 다 개인적으로는 그 장소까지 오면서 나는 당군을 안 믿는다. 당군에 대한 역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도 문제는 뭐냐.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손을 안 들어요. 왜? 저 당군이 없어진 이유가 결국은 뭐냐면 조선 총독부에서 당군이 없어졌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어떤 분은 신앙적인 믿음 때문에 나는 당군을 부정한다. 그런 분도 이 강의를 듣고 나니까 손을 안 들더라고요. 왜? 부끄럽기 때문에 자신이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도 이런 강의라면 반론이 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당신 말하는 강의 그거 맞냐? 한국은 원래 역사 없었던 거 아니냐. 역사 없었기 때문에 일본이 역사 바로 잡아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학생들 중에 일부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때 기사를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1920년 자료인데 보면요. 그 상해 영문 대륙보 기자였던 네다니엘 페퍼라는 기자가 그때 1920년 기사를 썼습니다. 그 자료 책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는 걸 제가 이게 자료를 찾아봤는데 보면요. 그 중에 이제 이분은 1919년 3.1 운동을 직접 이 조선에 와서 직접 목격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기사를 올리는데 이 내용도 너무너무 충격적인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일본이 조선사를 써주기 이전에는 우리에게는 변변한 역사가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2조 조선시대는 당쟁으로 망한 나라다. 이 정도 인식을 했는데 이 기자가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20년 기사에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절대로 엉금이다. 합병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일본인은 즉시 한국의 국사란 국사는 전부 압수하여 불태워버렸다. 한국의 문화를 한자, 한획이라도 기록한 문자는 철저히 수색하여 폐기시켜버렸다. 그리고 이런 문자는 가지고만 있어도 그 소유자는 감옥에 수감됨을 면치 못하였다. 한국의 국사는 가지고만 있어도 범죄가 된다. 이 기사가 1920년 기록입니다.
그러면 이 기록을 기자잖아요. 기자가 이 기사를 썼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조선 총독부에서 조선사를 써주기 이전에 우리 한국에는 역사책이 없었느냐. 이 기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틀림없이 역사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조선 총독부에서 다 없앴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역사에 대한 안목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일제가 우리 역사와 관련된 20만 권의 사설을 이제 그 불태웠다는 이제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그 일본은 아직도 그 부정하고 있죠. 당연히 부정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거기에 편성을 해가지고 국내에 있는 이제 또 역사를 연구한다는 분들이 일본 그 주장에 동조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과연 조선 총독에서 그렇게 많은 사설을 뺏어 갔느냐. 하지만 제가 이번에 자료를 쭉 연구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이는 20만 건이 아니다. 너무나 많은 서적을 가져갔다. 그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혹자는 이제 그거는 뭐 역사와 관련된 책이 아니고 뭐 51종의 책이 이런저런 책들이 많다 해서 이거를 문제 삼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본다면 그걸 더 중시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라는 건 꼭 역사와 관련된 기록뿐만이 아니고 이 정신사와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인물사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문학적인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없애야만 한 아마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역사를 해가지고 과연 과거 역사를 살아갔던 분들이 역사만 기술하는 분이는 없을 겁니다. 역사 속 역사와 더불어 지리, 인문, 인물 이런 부분이 다 이렇게 다 뭐 어느 순간 분리돼서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역사 인물사를 연구하다 보면 아니면 지리를 연구하다 보면 당연히 그 속에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권을 가서 뺏어 갔다는 자체가 뭐 말이 안 된다는 하면서 거기는 역사서가 20만 권이 아니다 하는 자체가 그분은 현대의 그런 발상이지 과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고 그 한파트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 속에서 책 속에서 반드시 역사는 나옵니다. 뭐 지명 하나라도 찾아내면 그 역사가 증명되는 것처럼 그런 내용을 뻔히 알면서도 20만 권을 일본이 소각했다든지 뺏어갔다는 걸 부정한다는 자체가 저는 참 그분들 어느서 머리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나자마자 바로 작업에 들어간 것이 조선사 작업이었습니다. 조선 총독 조선사 편수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그 작업에 들어갔었고요. 조선 총독부가 만들어지면서 총구석까지 뒤졌다. 총구석까지 뒤져가지고 한국의 역사 문화 관련된 모든 서적을 다 가져갔다. 그것이 기록에 남아있다. 일본 천황과에 관련된 역사, 그리고 일본의 역사를 아주 요약한 하부집을 봤는데 문제는 뭐냐? 임나 일본부가 정사로 그 내용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현재 이것이 일본의 지금 어느 면에서 보면 역사관이라 바라보는데 절대로 어느 면에서 보면 그걸 보면서 일본은 임나 일본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한다는 걸 눈으로 확인했고 문제는 국내에서 그 내용을 동조하는 그런 연구가들이 아직도 우리 국내 사학계에 있다는 것이 참 현실적으로 참 암담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지금 중국의 동북공정하고 일본의 역사 침탈을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해 나간다면 한국 사학계는 거기에 대한 대응 논리가 있겠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참 의구심 많이 갖습니다. 말 그대로 참 어느 에서 보면 그 대일항쟁기 때 근 800만이 희생을 당해가지고 그러면서도 지금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찾았는데 광복을 시켜놨는데 이런 역사는 저는 세계 유일하다 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광복을 위해서 국민들이 일어나가지고 투쟁을 하고 자기 한 몸 불살라가지고 역사를 만들어낸 민족은 전 세계에 오직 우리 민족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